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제 저작권법 3판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본 강의를 한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26년 2월이고요. 앞으로 이제 2월 말에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6월, 7월까지 이제 2차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1차 시험은 안 보신 분들로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사실 GS 들어가면은 이론을 같이 하기가 좀 빠듯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대체가 되긴 하지만 기본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조금 그 이해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 시간을 줄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강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4일 동안 좀 길게 같이 이제 거의 반나절 이상 같이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좀 책에 달라진 점을 보면은 제가 1판, 2판 둘 다 수험계에서는 그래도 거의 가장 얇게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안 들어간 게 없을지, 뭐 기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빠진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수험생 때 다들 아시겠지만 남들이 아는 거를 본인이 모를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엄청 크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제 두 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책에 이제 안 나온 내용이 그러니까 안 나온 내용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왔다 해도 그거는 사실 다른 책에도 없는 완전 짱돌 같은 문제라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더 이 책을 볼 때 좀 친절하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완전 암기서처럼 딱 요약으로만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지만, 또 강의 없이 혼자 복습을 하시다 보면은 좀 궁금증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고, 그래서 딱 완전 암기서보다는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그 책을 얇게 쓴 데에는 그 암기 자료라는 게 이제 뭐 혼자 복습을 할 때도, 그 다음에 뭐 시험장에 들고 갈 때도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얇게 썼던 건데, 올해는 아마도 이제 암기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지금 책이 거의 판례 빼면은 한 175, 180 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제 GS 나오면 GS에는 이제 뭐 최신 판례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을 이제 넣을 테니까 같이 이제 뭐 여기다가 좀 단권화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기본 강의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뭐 GS 때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뭐 기본 강의만 듣고 실전을 들으시고 싶은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에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는 거는 이제 뭐 암기량이 적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전체적인 양도 당연히 적죠. 근데 2차 시험은 아무래도 법조문이 이제 주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법조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이 저작권법의 이제 매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 그렇게 막 얇진 않잖아요. 사실 뭐 디자인공법도 뭐 한 200~300페이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엄청 얇진 않은데, 이번에 좀 늘린 것도 있지만, 그치만 배우면서 좀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소문에 비하면 뭔가 별로 안 하고 하루 전에 보고 가도 이제 패스 받는다, 이런 소문에 비하면 좀 많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기본 이론 잡을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그러셨던 분들도 대부분 한 5, 6월쯤 가시면, 한 6월쯤 가시면 저작권법 이래서 선택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만큼 이제 양이 적습니다. 그 판례 암기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는지 안 외워야 되는지 좀 체크를 같이 해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어디는 외워야 되는지 어디는 안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이 찝어드릴 거고요. 일단 가장 크게는
뭐 총론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요게 이제 가장 큰 논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작물 뭐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자에는 사실 여기 공동 저작물이랑 업무상 저작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종류라고 보셔도 돼요. 뭐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뭐 공동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근데 이렇게 저작자 파트 아래에 냅둔 거는 지금 뭐 하시는 건 전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이 저작자 파트에 문제가 되는 요거 두 개는 이제 2인 이상. 이상이 관여를 한 저작물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제 GS 푸셔도 그렇고 기출을 푸셔도 그렇고 2인 이상이 나오는 거는 요거 두 개는 뭔가 머릿속에 한번 논점을 띄우시고 가야 돼요. 그거를 띄우고 가냐 안 띄우고 가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 되게 쉽게 본인이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일 때는 업무상이나 뭐 공동 저작자, 공동 저작물 이런 거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제가 이 2절에 대해서도 뭐 공동 저작물 이렇게 목차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잡은 데는 또 뭐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험생분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파트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작권, 그래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 두 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작권 크게 잠깐 개설 한 번만 목차로 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저작권 제한 사유 저희 침해 판단할 때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 사유를 보게 되는데 뭐 특허나 상표 제한 사유와 달리 되게 구체적이고 보통 특상은 조가 있어도 몇 개 없고 안에 호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조가 엄청 많아요. 뭐 23조, 24조부터 뭐 35조까지 엄청 많고 그래서 여기가 좀 주요 파트가 될 예정인데 제가 별표 표시 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물 등의 이용, 보호기간 양도 이용하라, 뭐 해석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권 말고도 저작 인자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실 건 크게 없습니다. 외우실 거 크게 없고 법조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리 침해. 뭐 침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판례가 없고 그냥 사실은 판례가 없고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죠?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는 판례 문구 계속해서 뭐 제가 침해 파트 뭐 한 두세 개? 두세 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4개 정도? 4개 정도 판례 문구로 계속 돌려 쓰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엄청 짧아요. 뭐 한 줄? 뭐 그 정도. 그래서 요 부분도 문제 될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저작권법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발생을 이제 뭐 출원이나 등록 없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창작하는 즉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권리 발생하고 사실 저희 이제 특허 상표 다 마찬가지로 출원 파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부등록 사유는 무엇인지 뭐 아니면 뭐 권리 뭐 어떻게 권리가 이루어지는지 뭐 특박권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권리가 바로 발생하면은 이제 침해 이 두 가지만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발생을 했으니까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그리고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만 따지지 뭐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거는 뭐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침해 파트 두 가지만 거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네 여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때 침해 파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제한 사유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사실 뭐 저작권 등록 관리는 뭐 원래는 없는 파트고 사실 수험 체계는 거의 없어야 되는 파트가 맞는데 요즘에 좀 문제 판례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위탁관리업에 대해서는 한 재작년이 됐죠?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61회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판례보다는 그냥 법조문으로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쟁점에 좀 다른 데다 넣기 애매한 큰 논점을 2개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제 2판에서는 좀 더 많았거든요. 뭐 상호, 뭐 제호,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 앞부분으로 따로 뺐습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법
원래 조문을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조문을 뺐고요. 어차피 사실 이 조문을 이 책에 넣어놔도 본인들이 보셔야 되는 조문은 그 법조문 책 그대로의 조문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몇 페이지 그 이제 어떤 위치에 이렇게 딱 펼치면은 조문을 이게 조문 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로 치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4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조문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대략은 알아둬야 좀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GS도 그렇고 다 법조문 그 수험 법조문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서 이제 뺐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 목차 조문 이름 제목만 넣어놨고 시행령은 이제 좀 봐볼 만한 시행령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것도 다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봐야 되는 시행령은 제가 이제 책에 2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개정을 했고 앞에 총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의 상재,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무체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면 준물권적, 뭐 요거 안 외우셔도 되고 뭐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무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악에 저작권이 생겼다. 음악 이렇게 했을 때 이걸로 하지 말고 이제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 누가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 원본이 있죠. 원본 여기 이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A면 피카소가 그냥 피카소를 할게요. 피카소가 이제 A한테 이제 이 그림을 팔았어요. 근데 이 A가 뭐 당연히 이 그림 액자를 갖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합니다.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얘는 이걸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럼 문제가 안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돈 주고 산 거는 뭐냐면요. 돈 주고 산 건 이 액자 이 소유권 입니다. 그럼 저작권, 그림의 저작권은 어디 있을까? 그림은 이제 무체물, 그냥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액자에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 자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소유권 하나는, 액자 하나는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동시에.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만약에 대량 생산을 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체물적인 특성이 있다.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았을 때 그 기계 하나에만 특허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기술 자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게 화체된 어떤 물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작권은 무체물에 대한 권리다. 요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 1조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 네, 이게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쭉 나오는데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이죠. 그리고 인접하는 권리, 인접권, 아까 저작 인접권 나중에 배울 겁니다. 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제한 사유를 보게 되는 이유죠. 저희 이제 너무 독점을 해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사진도 못 찍고 뭐 길거리에도 다 조형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사진도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사유로 저작물을 좀 이용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 저작권 법에는 저작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저작권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중요한 건 요거죠. 중요한 건 재산권이랑 인격권이 있다. 이거 나중에 같이 배울게요. 여기 있는 뭐 표시할 게 하나도 없으시고 네 뭐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저작물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차 한 번만 볼게요. 성립 요건과 보호. 이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일정한 요건이 있고 종류, 네, 저작물의 분류. 종류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유 저작물. 좀 이거는 그냥 종류만 분류해 둔 건데 이거는 특이한 이제 논점이 있는 저작물들이고 나머지는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거, 뭐 제호 같은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것도 같이 배우겠습니다. 네,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 그래서 2조 1호, 저희가 앞으로 법조문을 보실 때 그 2조를 많이 보시게 될 건데 2조에는 의 조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 상표 마찬가지로 그 답안지 쓸 때 뭐 의, 취지 이런 거 먼저 쓰고 시작하죠. 근데 뭐 저희는 취지 쓸 필요 없고요.
의의를 보통 이제 많이, 의의는 기본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 밑으로 이제 뭐 글을 쓰니까. 근데 요게 이제 대부분 거의 제가 느끼기에 한 80% 이상, 80에서 90% 정도는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 2조 1호, 가장 기본적인 1호는 이제 저작물이죠. 2호는 저작자 이렇게 가는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뭐 딱히 문제되는 거 많이 없고, 요 창작이 조금 문제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객체가 되는데 보호하는, 그러면 뭐가 보호가 안 될까? 객관적 사실, 자연물, 기술적 사상, 자연 법칙 그 자체. 그래서 사실 그 자체,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도를 굉장히 특이하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리는 거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데, 너무 그냥 선으로 띡띡띡 이렇게 표시해 둔 거나, 아니면 뭐 시간표 다 똑같이 생겼죠. 뭐 이렇게 쭉 길게 세로로 돼 있어서 뭐 6시부터 7시, 8시 이렇게 쭉 하고, 여기는 시, 여기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죠. 이런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고, 또 이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표현은 고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밑줄 칠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고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그럼 뭐 나중에 입증 책임은 문제가 되겠죠. 나 그때 이제 혼자 방에서 불렀어. 내가 먼저 지었어. 이렇게 주장은 하는데, 입증은 이제 혼자 못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만약 입증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혼자 불러도, 아니면 뭐 증인이 없어도, 아니면 고정되지 않아도, 뭐 녹음을 굳이 하지 않고 방에서 불러도 다 발생은 합니다. 근데 외부로 표현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만 나는 표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외부로 뭔가 표출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다만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요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창작성 판단 기준. 저희가 창작물일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느냐? 당연히 뭐 특허, 뭐 진보성, 뭐 상표에, 뭐 그런 뭐 계속 이 세상에는 전혀 없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남들과 구별될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상디와는 전혀 비교될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창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이제 앞으로 외워주실 건데, 가장 기본적인 판례는 이겁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은 아니어야 하고, 그리고 사상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특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좀 단어나 조합이 많죠. 그 문장 자체에. 그렇지만 저작권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 정도 중심으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뭐 창작성이 인정되면 뭐 여기서부터 도문자를 막 이렇게 따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남의 것 모방, 요 정도. 독자적 표현, 요 정도만 키워드로 잡으시고, 앞뒤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뭐 이렇게 했지만, 뭐 그냥 창작성 인정되려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요것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달달 외우시지 않고 좀 유두리 있게, 그래서 좀 앞뒤로 본인이 이제 맥락을 지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단남모, 창도표 뭐 이런 식으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단남모, 뭐 독자적 표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선택의 폭의 이론도 이것도 다른 판례가 있는데, 보통 이 판례는 아마 뒤에서 배우게 될 기능적 저작물에 많이 씁니다. 기능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같은 거죠.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 특이하게 지은 것들은. 근데 그럴 경우에 뭐 건물에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떤 정도 각도로 이제 지어야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월드 이제 타워다. 근데 건물이 지어지려면 어느 정도 뭔가 각도라든지 뭐 철근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안 그러면 쓰러지니까.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 다 내 거다 하면은 이제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거는 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 저작물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 비표라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요거.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이제 뭐 갑자기 건물에 갔다가 이렇게
이거는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월드타운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이거를 막 완전히 각도를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요즘엔 이런 것도 다 쓰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건물이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근이 막 뭐 원래는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 10개만 넣는다든지 뭐 우리가 100개는 먼저 했으니까 너네 100개 넣지 마. 무조건 뭐 100개 이하로 넣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비표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니까 굳이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회독을 하실 때 그냥 눈에만 담아두세요. 그 다음에 2회독 하실 때부터 중요한 것부터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작성 판단 기준은 이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2회독 하실 때부터 찬찬히 외우시면 됩니다. 누각비표, 기능적 저작물 이건 좀 길게 나온 건데 누각비표랑 이거 2개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 표현 방법, 구격, 용도, 기능 자체 등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한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 구성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개성이 드러난 인재는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네, 요거 너무 길죠. 그래서 누각비표로 쓰시고 요거는 진짜 좀 이런 도면이나 건물 건물이라 안 할게요. 건축물이라고 할게요. 건축물 요런 데 쓰긴 하는데 좀 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배점이 작게 나오면 누각비표를 쓰시고 배점이 막 15점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판례라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요것도 좀 이거 규격, 용도, 기능 이걸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다 외우고 이렇게 기능이 계속 나오니까 기능적 저작물이니까 일반적인 표현 방법, 기능 자체 이런 것에 의해서 제한되므로 기술 사상 이런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술 사상이 아닌 그 표현 사상은 그냥 안에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표현을 해야죠. 저희는 밖으로 외부로.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뒤에서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 조합 전체로서 이제 저작물이 인정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짝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가장 리딩 케이스로 꼽히는데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같이 다 볼 거고 창작성 외에도 이런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 방침에 따라 선택, 배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자체가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요거는 최근에도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냥 저희가 만약에 표현을 보호한다 라고 만약에 해서 옛날에 이제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제 자랐는데 요즘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다 혹은 뭐가 있죠? 그 솔로지옥 최근에 이제 한 솔로지옥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상 한 편에 대해서는 영상 저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지옥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 영상 저작물. 영상이 이제 표현이 됐죠. 그래서 고정이 됐잖아. 영상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로. 그러면 근데 누가 이 솔로지옥을 이제 커플 천국 이렇게 그냥 반대로 바꿔가지고 근데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이름은 바뀌었고 근데 리얼리티라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일반인을 섭외하니까 다르겠죠? 그렇게 했는데 뭔가 컨텐츠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지옥도가 있고 여기서 매칭돼서 커플이 이제 천국도 가서 하루 이제 데이트하고 오고 이런 전체적인 게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왜냐면 표현된 것 자체는 그 영상에 고정된 그 사람들의 말이나 왜 지금
5기인가요? 솔로지오 5기의 사람들은 뭐 1, 2, 3, 4기랑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다르고 언행도 다르고 한데 이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되지 않은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구성은 표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된 건 영상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원래는 이제 보호를 안 했는데 그게 계속 콘텐츠의 어떤 포맷을 따라하는 저희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 원래 주된 논점이었는데 포맷을 따라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천국도 지옥도 그다음에 뭐 이제 MC 패널 4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계속 리뷰하면서 막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개별 요소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개별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자체가 어떤 포맷 자체가 다른 것과 구별이 되면 그 포맷 자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61회에 나온 거는 그 밀가루 체험전. 이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은 아니거든요. 근데 밀가루 체험전 그리고 게임 맨 뒤에서 배울 게임 이런 곳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면 밀가루 체험전을 누가 따라를 했어요. 어떤 전시회를 따라 했어요. 근데 안에 뭔가 막 색깔도 다르고 근데 밀가루 쓰는 건 똑같은데 뭐 놀이기구도 어떤 미끄럼틀은 뭐 A의 미끄럼틀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전시회 안에 뭐 B의 미끄럼틀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 이 미끄럼틀만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밀가루로 이렇게 체험놀이를 하고 엄마와 아이들이 뭐 아빠 아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거 포맷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포맷을 보호해준 어떤 사례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템, 어떤 맵 이런 것들이 다 그 개별 요소고 그걸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그래서 뭐 만약에 누가 뭐 롤을 따라한다 해도 캐릭터가 조금 바뀌어서 롤을 그대로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럼 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무도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냥 조금만 바꿔서 하면은 다른 새로운 게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포맷 자체, 게임 규칙 원래는 규칙 같은 거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상이잖아요. 규칙은 안에 저희가 가위바위보 할 때 묵을 내면 여기 찌를 내면 이게 진다. 이건 어떤 개념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규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규칙이나 이런 보호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저작권에서는.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포맷 자체로 보호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작물의 보호 범위. 그래서 당연히 뻔하죠. 표현을 보호하는 건 표현. 저작권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다. 저희가 앞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창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창표. 엄청 많이 쓸 거고 외우지 않아도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써도 되고요. 보호 범위는 이거다. 이렇게 거기에 표현된 내용,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창작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지. 아이디어 표현의 합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체 원칙 1. 제가 앞으로 요렇게 쌍따옴표 안에 쓴 거는 이제 판례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 문구. 그래서 합체 원칙은 사상과 융합된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 원래 저작권은 뭘 보호하는 거죠? 표현을 보호하는 건데 창작적인 표현이겠죠. 당연히 창표. 근데 그럼 아이디어는 이제 원래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그냥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결합돼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했을 때 보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판례 문구 안에 있는 건데 제가 좀 인용을 해가지고 가져왔고 이론이다. 주로 기능적 저작물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합체 원칙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상이 그 표현 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네, 사상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을 때는 비록 그 사상의 성질상 그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뭐죠?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원칙은 보호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애매한 어떤 경계선상에 얘가 있었잖아요, 지금. 표현은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 합쳐진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무조건 보호한다, 무조건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하지는 않고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판례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상이 이 표현 방법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거로만 표현이 돼요. 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면. 이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아야 되는데, 보호 대상이 아니죠, 아이디어는. 근데 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면 밖으로 이 A라는 표현 방식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위가위보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그 종이에다 그려놨어요. 사람 주먹이랑 사람 가위나 뭐 이런 게 똑같이 생겼죠, 보다. 근데 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고 뭐 손가락을 7개로 그릴 수도 없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표현 방법, 달리 효과적인 표현 방법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죠. 같이 해서 아이디어 쪽이 더 크니까. 왜냐면 표현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 하나인데 표현 방법이 A부터 Z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C라는 거를 표현 방법 C로 이거를 표현해야겠다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왜 굳이 C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 걸 따라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C가 보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이 판례를 아마 쓸 내용은 많이는 없을 텐데, 진짜 뭐 짱들로 나온다? 그 정도만 됐을 때 이 정도 쓰실 거지, 뭐 크게 저희가 좀 주로 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이제 다 했을 때, 뭔가 이제 더 외울 게 없을 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필수 장면의 원칙. 그래서 뭐 합체의 원칙, 필수 장면의 원칙, 뭐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나눠서 썼는데,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예적 저작물 등에 있어서 작품에 내재된 아이디어가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건, 등장인물의 성격 같은 요소는 저작권의 보호가 주어져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또 복수극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이 뭐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운등 고수를 만나서 혹독한 수련을 거쳐 원수에게 복수하는 거. 뭐 요거 대부분의 뭐 복수극이 뭐 이런 형태죠.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거. 뭐 가족이 납치됐다, 가족이 죽었다, 뭐 강아지가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옛날에는 FBI였는데, 옛날에는 뭐 살인 청부업자였는데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던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누가 이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못 참겠다 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그래서 뭐 이런 또 조력자를 만나요, 조력자. 뭐 고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조력자를 만나서 다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틀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에 어떤 복수기 나올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고,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호하죠? 구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체적 표현.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이 비슷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로 보는 거지, 이 전체적으로 이 어떤 콘텐츠, 이 틀 자체를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작물의 분류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 이제 4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조. 저작물 등의 예시.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이건 예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나오지 않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뭐 합쳐진 것들도 많아요. 뭐 도형이랑 영상이 합쳐진다든지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뭐 하나로만 딱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두세 개가 합쳐진 저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어문 저작물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의의를 쓸 때 어문 저작물이 뭔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문 저작물에 의의를 쓰게 될 일은 많이는 없어요. 그냥 저작물 창작적 표현 방식부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쓸 일은 없는데, 굳이 제가 이제 답안지에 뭐 틀이라든지 이 책에 어떤 틀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어문 저작물 그래서 논문 저작물에 대한 게 쭉쭉쭉 뭐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서 답안지를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데,
굳이 어문 저작물의 의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저작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작물로. 일반 그냥 저작물 앞에서 처음 배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논점이 되진 않는데 가끔 아주 가끔 뭔가 좀 특이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배점이 너무 커서 그냥 저작물만으로는 내가 좀 못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문 저작물이란 그리고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제 4조 1항 1호에 있는 걸 제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문 저작물이란 뭐 이런 것들 그냥 예시를 갖다 쓴 다음에 이 인사간표창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거를 인사간표창인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 방식을 하나 그 예시로 이것도 예시예요. 그래서 문자로 뭐 글로 뭐 이런 식으로 어문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렇게 이 예시를 4조에서 끌고 오고 이 표현 방식은 아무거나 예시로 그리면 이렇게 넣으면 그냥 이렇게 지어지는 어떤 의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쓸 일도 많이 없고요. 네, 관련 판례 편지 뭐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 이건 당연히 사실의 통지 저희 객관적 사실은 이제 보호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불가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학자, 예술가, 학문적, 의견,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사상, 감정 표현한 편지도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것도 되게 구체적인 판례잖아요. 뭐 학자, 예술가, 학문상, 의견, 예술적 견해 이런 것들 되게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좀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건 뭐죠? 그 창작자의 뭐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의 통지 뭐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누가 수감이 됐고 뭐 이런 거는 그 편지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사실인데 뭐 시를 쓴다든지 그 안에 뭐 러브레터를 쓴다든지 그런 건 되게 그 쓰는 사람 저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런 거는 편지라도 보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그러면 편지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도 배우지만 편지를 쓴 사람이 저작권자고 그 편지를 이제 발신한 사람이죠. 그 편지를 누가 받았어요. 수신. 이게 이제 from이고 from 저작자 to 누구 이게 쓰죠. 수신인. 그래서 물체 어떤 그 편지의 어떤 유형물은 수신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럼 그 편지를 뭐 인터넷에 이제 올려도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편지 유형물 자체에 이 수신인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그 내용을 올리면은 그 내용에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을 인터넷에 유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그 유형물 편지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대로 어디 외부에 공개하거나 아니 전시회에 놓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어문 저작물의 뭐 편지도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시험 문제도 당연히 저작물이 되죠. 근데 일정한 한계가 있죠. 시험은 이런 역사적 사실, 자연과학 원리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 일정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 본인이 완전 창작적으로 쓴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원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거를 변형해서 쓴 거니까.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정신적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이거 뭐죠?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단남모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답안의 표현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실 게 아니고 당연히 그냥 보호된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아니면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판례 문구 그대로 이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예시적인 판례고 그래서 뭐 원리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적은 게 아니고 그걸 어쨌든 문제로 내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꼬아서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연히 뭔가 너무 그 쉬운 문제 같은 거는 뭐 2 더하기 3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데 되게
뭐 수능 문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문제 진짜 잘 냈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음악 저작물 보겠습니다. 음악 저작물 저희가 뭐 가요나 이런 걸로 많이 알게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공동 저작물 파트에서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 음악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저작물이다.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성 이걸로 구성이 되고요. 판단 기준,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그래서 제가 판단 기준 판례에다가 창작성이랑 실질적 유사성 요거는 이제 나중에 치매 파트 가서 배우게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치매 파트 가셔서 판단하게 된 치매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이 어떤 저작물마다 이렇게 치매 요건이나 이제 실질적 유사성, 창작성을 따로 판단하는 게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창작성 판례가 있거든. 기본적인 아까 전에 창작성 판례 이제 단납모 그 판례를 쓰시는 게 있고 제가 여기다가 판단 기준 판례에다가 그 창작성이나 실질적 유사성을 안 넣어놨으면 기본적인 원칙 판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특유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이제 특유의 논리가 있고 보시면 창작성 원래는 이제 단납모국을 쓰시겠죠. 근데 그거를 쓰시고 이것도 추가로 쓰시면 또 좋아요. 그래서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음악 저작물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가락 중심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그냥 가리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을 종합 고려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판단하는데 각 곡을 대비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락을 중심으로 대비 부분에 두 개 중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겠죠. 완전히 똑같으면 그냥 복제고 좀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비 부분에 있어서 리듬, 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뭐 박자, 템포 이런 것들을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뭐 리듬 화성에 뭐 리듬이 박자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개별 어떤 예시 요소들을 다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리화 해야 되고 질적, 양적 정도를 감안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 음악 저작물 특유의 어떤 논리보다는 그냥 원칙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칙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그냥 판례에 같이 적혀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같이 가져왔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유한 판례는 가리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사성을 판단한다. 요건 거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그 치매 판단할 때 질적, 양적 어떤 대비 부분이 그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지 뭐 질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판단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원칙 논리이고 그냥 같이 판례에 묶여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저작물 뭐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인사감 표창을 이제 몸짓 등으로 연극이니까 그냥 저는 이거를 예시로 썼고 관련 판례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외워야 되는 저희가 답안지를 쓰실 때 지금 기득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답안지를 쓰실 때 뭐 의의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판례를 씁니다. 이 목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목차 쓰진 않는데 저는 판단 기준 판례라고 하면은 이제 사안을 해결할 때 이게 쭉쭉쭉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를 냈으면 저희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저희가 마음대로 치매다 아니다 판단할 수 비슷하니까 치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므로 그래서 치매다 이런 걸 넣게 되는데 그 논리의 판례를 이제 룰을 적는 거 기초주의수에서는 이제 답안지 작성론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 룰을 적게 되는데 이 룰을 이렇게 보통 이런 것들은 룰이 될 수 있어요. 가리화 이런 것들은 룰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는 사실 룰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안무였는데 샤이보이 옛날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의 샤이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무 저작물이 문제가 돼서 이제 판례가 나온 건데 이 사건 안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춰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의 각자 역할,
4인조니까 랩이 있고 노래가 있고 뭐 메인 보컬이 있고 뭐 서브 보컬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춤의 방식, 동선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구성했고 기존에 알려진 춤 동작을 응용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그 악곡 느낌에 맞춰서 상당한 창조적 배령이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조합 몸집을 창조적으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을 룰로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너무 구체적인 판시고 그래서 뭐 사실 안무 저작물이 나왔을 때 룰로 쓸 게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판례, 그 창작성 판례로 가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창작성 판례 쓰시고 뭐 샤이보이 판례 쓰시고 사항 포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룰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서 창작성 판례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무 저작물도 뭐 안무라는 게 요즘 그 하나의 동작 하나 자체가 완전 특이하기는 힘들죠. 요즘에는 너무 많은 안무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렇지만 그걸 유기적으로 어떤 동선이라든지 춤을 뭐 이 동작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뭐 이건 다 알려진 동작들임에도 뭐 여기 갔다 A, C 갔다가 C 갔다가 C 2번 하고 D 3번 하고 뭐 B 이런 거는 다 동선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이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게 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포맷 같은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보호를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미술 저작물 당연히 이거는 좀 너무 쉽죠?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미완성이라도 저작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완성을 하지 않아도 뭐 완성을 하는 거야 그 작가 마음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쭉 그리다가 이제 한 요 정도 남았어요. 여기가 빈 그냥 페이지예요. 이 정도 이렇게 쭉 그리고 작가가 나는 이제 그 여백의 미가 이제 나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치겠다. 이게 끝이다. 하면 그게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이고 완성이고를 사실 판단하는 것은 그 작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완성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반절만 그리겠다. 이게 완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표현만 됐으면 이 그림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리고 글자체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서예, 미술저작물, 서예는 미술저작물 이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건데 완전 붓글씨라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거. 그리고 서체 파일,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체 도안 요거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네, 건축 저작물. 네, 4조 1항 5호에 보시면 되고 판단 기준 요거는 이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과 같이 주거가 가능한 구조는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어. 뭐 아파트, 그러니까 뭐 집만 건축물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쇼핑몰도 건축물이고 뭐 아니면은 다른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형물 그런 것도 건축물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람의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면 건축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창작성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건축에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 방법 아까 전에 계속 나왔죠. 일반적인 표현 방법 기능 그 자체에 의해서 제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만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표현했으면 그냥 뭐 따로 표현이 창작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사상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그 판례를 계속 뭔가 돌렸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거는 이 사함포섭 제가 박스로 넣은 것들이 있는데 사함포섭, 뭐 논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사함포섭은 아까 샤이보이 사건도 사실 사함포섭 판례인데 뭐 그런 식으로 사함포섭 하시면 된다. 예시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 골프 코스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골프 코스는 자연 자체에 펼쳐져 있잖아요. 잔디밭 이런 것들.
근데 그 골프 코스의 구성 요소의 배치 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을 설계한 설계자의 사상에 따라서 부지를 공사 등으로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그러므로 인사간표가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사건 골프 코스는 이 골프 건축물 의 쓰시면서 제가 이걸 적어놓은 건데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 골프 코스를 포함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이 뭐 밥 먹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쉬는 데도 있고 뭐 프론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건축 이 판례를 쓰시고 만약에 이게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 뭐 골프 코스 같은 것들 그랬을 때 이거를 쓰시고 그럼 사항 포섭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문제에 나올 거예요. 문제. 뭐 클럽하우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이거 룰로 썼잖아요. 아까 위에서 그거를 같이 끌어와가지고 사항 포섭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클럽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건축법, 이런 시행령 이런 것에 의해서도 이제 골프장은 건축물 등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4조 1항이 규정된 건축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네, 테라로사 그 유명한 카페입니다. 카페 건축물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진 카페.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 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슬래브가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 마감 각도, 외벽에 기울어진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오면 그거를 포섭하시면서 거기서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 기능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판례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사항 포섭하실 때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점이 있는데 이 논점은 뭐냐면 이 설계도 저작권과 이용권을 보게 됩니다. 설계도는 어떻게 보면 건축 저작물이기도 하고 네, 건축 저작물 그리고 이제 예시되어 있는 도형 저작물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건축물은 설계도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제 나중에 배울 건데 2조 22호는 복제의 의의거든요. 복제의 의의에 가보시면 뭐뭐뭐뭐는 이제 복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뒤에 설계도에 따라 시공된 것도 복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 그대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은 뭐죠? 건축물은 그 설계도 저작자의 저작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물에 해당한다. 네, 설계도의 저작권과 이용권. 건축주는 포크레인. 이제 그 공사한 사람, 포크레인. 네, 설계자는 도면 설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설계자가 도면을 그려서 이거 이렇게 건축 지어주세요 했죠.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설계도서는 당연히 설계자죠. 한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한테는 이거를 설계도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하면 뭐가 되죠? 복제가 되죠. 나중에 배우는 이제 복제라는 이용행위가 되는데 이 복제에 대한 이용권이 생기는 거다. 유보될 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네. 계약이 중도 파기된 경우 그러면 중간까지 지었는데 이 설계 계약이 뭔가 이제 뭐 부실공사할 것 같아서 파괴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 바꿔야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과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 설계 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가 건축주에게 교부. 그에 따라 그 비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급부가. 그리고 설계도서 등의 건축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진척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부시게 되면은 혹은 그냥 두게 되면은 폐건물이 돼서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나요. 그리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한테 이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용권이 여전히 유보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원래는 뭐 이용권 당연히 이 저작권자의 권리죠. 저작권자가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뭐 상표로 치면 사용권 같은. 근데 이용권을 설정해 주는 거라서 원래 파기가 되면은 저작권자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도 이러한 요건들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두기엔 너무 사회 경제적 손실이 크니까 그대로 다시 건축주한테 아직도 유보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입니다. 뭔가 뭐 계약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건축주는 계속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건축물 축소 모형. 뭐 광화문 사건이 하는데 광화문 엄청 큰 건축물이죠. 그거를 조그만한 레고로 만든다. 조그만한 종이 조립하는 종이로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축소한 모형이 실제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주 사소한 변형만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 뭐죠? 그대로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됩니다.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변형을 가하여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대로 그 건축물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면서 축소를 하면서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났다 했죠. 그래서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원 저작물을 약간 개변을 해서 만들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유사성. 건축물은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 건축물의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원 건축물을 모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새롭게 부과된 창작적 표현,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실질 유사성을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까지 있는 거지? 각주를 보려고 했는데 그 각주에 보시면 광화문 사건에서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여기 5번 각주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형상, 모양, 비율, 색채 이런 것들을 변형을 할 수 있고 변형 정도에 따라서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이제 판례 문구입니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되는 특징이라 하고 이런 게 거기서 창작적 개성이 나타내면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사진 저작물 가겠습니다. 사진 저작물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사진 저작물 의 창작성 판단 기준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특유의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셔야 될 건 피사체 선정 그 다음에 각도 설정은 등 기타 촬영 방법, 현상 인화 이렇게 3가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피사체 선정, 촬영 방법, 현상 인화. 근데 촬영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빛의 방향, 그다음 빛의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구도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카메라 누르는 사진 작가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시적인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 구도, 빛의 정도 이런 것들을 촬영 방법 안에다가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체 선정, 촬영 방법, 현상 인화 등에서 창작적인 개성이 인정돼야 된다. 네, 솔섬 이거 사연 포섭용인데 솔섬 사건 이거 자연물 솔섬이라는 자연물을 찍는 건데 자연물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찍으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면 이제 더 창작적인 게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사진을 찍는 건 그대로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솔섬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을까? 그건 아니고요. 그 사진의 구도, 어느 정도 그 색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똑같은 자연물을 찍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 풍경을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이런 거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컨셉이나 느낌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어렵다.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다른 점. 구도. 빛의 방향이 자연물을 솔섬이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건 사진 저작물, 이걸 A라고 하고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이걸 B라고 할게요. 각기 다른 계절에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이 A는 늦겨울 저녁 무렵. 풀이 없겠죠? 풀이 다 떨어졌겠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졌겠죠.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그러니까 완전 푸릇푸릇하고 새벽.
새벽이니까 동이 트고 이제 밝았을 때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런 게 너무 다 다른 거죠. 빛의 방향, 양의 조절,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건 사진 저작물의 경우는 A는 늦겨울 저녁이니까 정적입니다. 되게 차갑고 정적인데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어떤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너무 사진을 봤을 때 너무 달라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작 발표 사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 제작 발표를 하면서 이제 쭉 배우들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서 있고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카메라 작가랑 여기에 서 있는 기자랑 이 사람들 똑같이 그냥 서 있으니까 착착착착 찍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사진 저작물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누가 누가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뭐 당연히 이 한 사람은 여기 밑으로 뛰쳐 내려가가지고 아래에서 막 찍는다 이러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여기 폴스 라인이 쳐져 있고 비슷한 라인에서 다 같이 찍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 저작물부터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